고장 원주에 당나무와 사랑에 빠진 주인공이 있습니다. 재배부터 가공품 생산까지 당나무 주산지의 명맥을 이어가며 원주 한지 산업의 부흥을 꿈꾸는 송종국 대표를 만나봅니다. 호불호가 극명하기로 소문난 그 맛, 민트초코. 누군가는 치약을 먹는 느낌이라며 치를 떠는 반면에 민트초코만 찾아다니는 민초단도 있는데요. 민트초코 맛의 매력은 무엇인지 홍은혜 리포터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삼척으로 번진 산불과 옥계에서 시작돼 동해시 도심을 덮친 산불로 강원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동해시와 삼척시 피해 상황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복구 대책을 알아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14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용석 씨, 네.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다. 기다리던 어떤 분이 돌아왔습니까? 맞습니다. 왔군요. 비가 내렸잖아요. 비가 왔죠. 어제부터 정말 기다리던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맞습니다. 천금 같은 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덕분에 최장기 피해로 기록된 울진 그리고 삼척 산불이 진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바짝 메말랐던 땅에 이제 비가 내리면서 촉촉한 환경이 조성됐는데 이래서 봄에 내리는 비를 금비라고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기다렸었는데요. 이렇게 봄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풍경이 많이 달라지죠. 맞습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생명이 깨어나는 그런 기분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기다렸던 이 봄비처럼 기다렸던 이 시간 생방송 강원 365와도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 채널이 있습니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요, 친구 추가하셔서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방송 강원 365는 유튜브와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더불어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삼행시 미션이 있는 날이죠. 그럼요. 지난주 한 주는 쉬었고 네. 오늘 다시 재개가 됩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3월 9일 대통령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저희 생방송 강원 365도 하루 쉬었는데 많은 우리 분들께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는 지금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삼행시 주제를요, 청와대로 정해봤습니다. 청와대로 삼행시 작품들 만들어 주셔서 카카오 친구랑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믹서기를 보내드립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첫 소식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씨는 네네. 우리나라 전통 종이 있잖아요. 이 한지가 한지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닭종이 아니겠습니까? 닭종이요. 어머나. 원주 닭종이, 한지, 닭종이로 만들어집니다. 원주가 또 한지의 고장이라 불리는 이유가요, 이 닭종이를 네. 당나무를 생산하기에 너무 좋은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바로 정답이 나올 줄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요, 이 당나무가 원주의 특산품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그렇군요. 있는데요. 이 당나무 주산지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천년이 간다는 우리나라 전통종이 한지. 그리고 좋은 한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 나무. 여러분, 이 원주 하면은요, 한지를 빼놓을 수가 없죠. 또 한지 하면은요, 이 당나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당나무의 이유 있는 변신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이분의 손끝에서 당나무의 이유 있는 변신이 시작됩니다. 어떤 분인지 만나러 가보시죠. 어디 계시려나? 원주시 호저면 옥산리에 위치한 이곳. 그런데 여기 목공소인가요? 사람보다 먼저 어마어마한 양의 나무가 저를 반겨줬는데요. 아니, 여기 당나무랑 엄청나게
당나무에 사랑에 빠진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선생님 맞으세요? 여기 이거 맞을걸요? 이분 있으시라고요? 예, 예. 그러면은 선생님이 맞다라는 증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당나무를 사랑하는 이유 3가지. 우리 전통 한지를 매그리워주는 아주 소중한 자재고요.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수익을 올려주고요. 너무너무 좋은 기능성으로 예, 미백 효과, 그다음에 그 어혈도 풀어주고 소변도 잘 나오고 예, 정말 보물나무입니다. 야, 자, 오늘의 주인공으로 인정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한지 관련 일을 하게 되면서 당나무와 인연을 맺은 송종국 대표. 재배부터 가공품 개발까지 당나무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사실 원주하면 이 당나무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근데 요즘 원주에서 이렇게 당나무 찾아보기는 힘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되게 많아요. 그래요? 매년 15톤에서 20톤 가까이 되는 생산량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 지나가다가 많이 봤을 텐데 제가 그게 당나무인지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갔나 봐요. 그렇죠. 관심 없는 분한테 보일 리가 없고요. 아. 예, 그리고 사실 네. 많이 사라졌죠. 옛날에는 그 종이가 일상생활에 정말 필요한 하나의 소재였는데 지금은 뭐 장판으로 바뀌고 벽지로 바뀌고 유리로 바뀌면서 많이 사라져서 안 보이시는 게 당연한데 특히 여기는 호저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좋을 호자에 당나무 젖자를 쓰는 고장이죠. 그래서 당나무가 좋은 고장이다. 아니, 호저면에서 당나무가 그러면은 유달리 이렇게 많이 재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당나무의 식재 조건에는 그 일조량이 많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바람이 적고 네. 그다음에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야지만 일정하게 커야지만 생겨야지만 이 아주 좋은 인피섬유가 생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이제 호저가 많이 적합하고요. 품질 좋기로 소문난 호저면 당나무. 여기서 쭉, 저기서 쭉 사정없이 벗겨지는데요. 혼자도 벗기고 2인 1조로도 벗기고 숙련된 장인의 손길이 닿는 족족 껍질이 속절없이 떨어져 나옵니다. 여기 계시는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계속해서 벗기고 계세요. 눈빛만 19금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전체 관람가. 저녁 6시 방송. 자, 대표님, 나 할당량이 너무 많아요. 이거 너무 많이 가져다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네.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라고요? 일단은 요령을 먼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당나무를 잡으시고요. 에? 이렇게 비틀어줍니다. 비틀고, 비틀면 껍질이 벗겨지죠. 여기를 잡으시고요. 에? 잡으시고 이렇게 벗겨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다 잡아당겨서 우와. 아주 길쭉하게 우와. 나오시죠. 여기 껍데기 어찌셨어요? 껍데기, 끼신 거? 여기 날라갔네. 여기. 여기. 요거. 멋이 중한지 몰랐던 저 자신 반성합니다. 자, 요게요. 요게 한지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지금 검은색을 띠고 있다고 해서 이거 흑피라고 부르는데 그 닭칼로 살살 긁어내서 하얀 백피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몸뚱아리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이 얇은 거를 위해 가지고 지금 이게 벗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99번의 손길이 가고 비로소 100번째 완성이 된다고 해서 백지라고도 불러요. 그만큼 이제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종이 원료입니다. 야, 근데 이게 되게 부드럽다. 부드럽죠? 되게 부드럽고 여기가 되게 질긴 이 느낌이 느껴져요. 이게 한지가 굉장히 질긴 종이라고 하잖아요. 야, 이게 일단은 당나무의 그 재료 자체가 질기니까는 한지가 고급 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이게 막 기니까는 이게 혼자 하기가 만만치가 않네. 야, 선생님, 저도 같이 베껴봐요. 나 절로 가서 같이 해야 되겠다. 당나무가 한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지 한지의 또 다른 이름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100번의 손길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명품. 송종국 대표의 손길이 닿은 이 당나무도 전년을 잇는 명품 한지가 되겠죠. 작업장 한편에 자리 잡은 정체불명의 장치. 송종국 대표가 직접 개발한 당무지 기계인데요. 당나무를 찢어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물에 이렇게 뚝뚝하고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어요, 기계 옆에서. 기계에 연결된 관을 통해 나오고 있는 이 물. 그냥 평범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대표님도 물을 받으시는데 이유가 있으세요? 당나무를 네. 벗기기 전에 찌잖아요. 네. 찔 때 수증기를 100도의 수증기를 넣어서 찌게 됩니다. 그 쪄지는 과정에서 당나무에 아주 좋은 성분들이 나오게 돼요. 수증기로. 그러니까 증류 추출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모으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권초강목이나 동의보감 내지는 현대의학적인 어떤 저널지에 실린 내용만 말씀드리면 카지놀 F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미백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항암, 항염증, 항산화 굉장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사기치시면 안 돼요. 사기 절대로 아니라 저는 사기시켜드릴 수 있고요. 저널지에 실린 내용만, 연구 결과 내용만 말씀드린 거고. 가마를 이용해 전통 방식으로 당무지 작업을 했던 송종국 대표는 한지 제작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당나무 부산물이 여러 가지 특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현대식 당무지 기계를 개발해 당나무 성분을 추출, 식품과 화장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맺은 값진 결실, 보다 다양한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의 연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그의 열정처럼 뜨거운 불위에서 달달 볶아지고 있는 당무지 가지. 고구마 향 같기도 하고 버터 향 같기도 하고 향기부터 맛있었는데요. 갓 볶은 당나무 가지를 티백에 넣고 우려내면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수제 당나무차가 완성됩니다. 대박.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당나무 차 한 잔의 여유. 와, 이 달짝지근하고 예, 맞습니다. 고소하고 네, 맞습니다. 구수하고, 야, 이거는 그 어떤 차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향이에요. 네. 좋은 향기로 기억될 오늘의 만남.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원주 한지를 촬영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오늘 이 당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또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원주가 그 한지의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당나무가 없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접하면서 이거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당나무를 심기 시작했고요. 참 이거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면서 버려지는 것들, 버려지는 가지라든가 그리고 속대, 속심도 역시 뭐 버섯 재배에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액자를 만드는 그런 걸로 탄생시킬 수 있는 나중에는 이 효도 작물로서도 아마 크게 공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보물단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향기로 기억될 오늘의 만남.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아낌없이 주는 보물나무, 당나무의 부활을 꿈꾸는 송종국 대표. 천년을 이어가는 한지처럼 그의 보물찾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당나무의 부활을 꿈꾸는 송종국 대표를 만나고 오셨습니다. 화장품도 만들었죠. 네. 막판에 차도 드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보면요. 참 당나무는요.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보물나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종이를 잘 내려주시는데요. 예. 맞습니다. 한지를 만들 때는요. 굵은 몸통 가지를 삶아서 껍질만 사용을 하고요. 부산물은 태워서 땅에 묻는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런 한지 제작 과정이 환경 오염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에코 스타트업으로 환경부에 지원도 받았다고 하십니다. 네. 자, 오늘 당나무 그리고 한지의 고장으로서 원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송종국 대표를 만나보셨는데 앞으로의 그 행보에도 큰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주 소식 만나봤고요.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시청자 미션이 있는 날인데 맞습니다. 용석 씨가 오늘의 주제 좀 알려주시죠. 자, 오늘 주제는요, 청와대입니다. 네. 청와대로 삼행시 작품들 카카오 친구,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한 분 선정해서 믹서기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4일 네. 화이트데이거든요. 화이트데이. 네, 가게마다 정말 달콤한 디저트들을 많이 진열을 해놨더라고요. 아, 캔디 드려야 되니 깜빡했네요. 용석 씨 준비 안 하셨어요? 네, 왜냐면 네. 용석 씨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발렌타인데이 날 워낙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준비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아, 예. 당신은 안 하셨어요? 주셨잖아요. 네. 아니, 저는 아니더라도 네네네. 받으신 분들한테 대접해드려야 되잖아요. 제가요, 네. 민트 초콜릿을 받았거든요. 네네네. 민트 초콜릿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민트 초콜릿만 안 먹습니다. 어머. 다크 초콜릿을 사달라고 했는데, 민트 초콜릿을 주더라고요. 이분 왜 이러실까요? 아니, 왜요? 그 맛있는 민트 초코를 주셨던 그 마음은요, 네네네. 정말 용석 씨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아, 사랑. 그러니까 그런 민트 마음을 초코에 뭐 모르시는 사랑 이런 게 담겨 있는 건가요? 그럼요. 약간 치약 맛이 나서 저는 아직은 좀 생소한 게 민트 초코거든요. 아닙니다. 네네. 민트 초코는요, 그야말로 사랑이고요. 정말 다양한 초콜릿 맛들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정말 으뜸인 게 바로 민트 초코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용석 씨가 아직 잘 뭘 모르시네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왜 숫자 들어간 아이스크림 있지 않습니까? 예. 품절 대란이 났어요. 네. 작년 여름에.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민트 초코. 아직까지는 제가 그 참맛을 모르고 있는데 오늘 민트 초코의 참 매력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살펴보시죠. 저는 밥 먹고 먹으면 뭔가 양치되는 기분도 있고 시원한 맛이 맛있었어요. 치약 맛이 나는데 굳이 음식으로 먹을까? 양치를 하면 되지 왜 민초를 먹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식계의 환상조합이라 불리는 민트 초코. 하지만 누군가는 치약을 먹는 기분이라면서 치를 떠는데요. 워낙 호불호가 강한 맛에 온라인에선 민초단과 반민초단이 편을 갈라서 민초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민트 초코의 매력이 뭐길래 이토록 뜨거운 이슈가 되는 걸까요?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스스로 중립적인 입맛을 가졌다고 말하는 홍은혜 리포터를 초대했습니다. 춘천 민초 투어? 그래서 이게 뭔데요? 뭐긴요. 제작진이 준비한 민트 초코 메뉴 시식권이죠. 자, 춘천의 민트 초코 제대로 맛보러 가봅시다. 민트의 진심이라는 춘천의 한 카페. 건물 색깔에서부터 확실한 정체성이 느껴집니다. 제가 춘천 살면서 이렇게 민트색이 민트한 곳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곳에서라면 홍은혜 리포터가 민트 초코의 마음을 좀 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깔끔한 매장 안쪽에 진열되어 있는 민트차. 다양한 공예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는 이곳은 일명 민초단의 성지입니다. 그럼 사장님 저처럼 민트 초심자인 사람들을 위해서 추천하는 민트 메뉴 있으실까요? 밀키니라는 동안 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드셔보시면 어때요? 밀키 민트 본연의 향을 즐길 수 있다는 민트차. 수제차 전문가에게 특별히 주문해서 만든 강원도의 토종 박하 블렌딩 차라고 합니다. 찻잎으로 만나는 민트의 첫인상 어떤가요? 제가 지금 처음 민트차를 접하는 사람이거든요. 먹으면 입안이 화해지고 약간 치약 같은 맛을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아는 티처럼 굉장히 안정감 있는 맛인 것 같아요. 본격적인 민초 입문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강렬한 민트 시럽과 각종 음료와의 조합. 자, 어떤 거부터 시도해볼까요? 저는 아무래도 정석으로 민초 라떼가 제일 기대가 돼요. 맛있는 음료는 황금 비율이 중요한 법이죠. 진한 초코 위의 비율이 9라면 민트 우유는 그 위를 살짝 덮어주는 정도? 하지만 입안에서의 존재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오늘의 약간 메인? 가장 대중적인 민초 메뉴 민트 초코라떼. 입에 좀 맞나요? 희한해요. 제가 민트를 먹으니까 입안은 화해지는데 그래서 양치한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도 초코에 약간 갑자기 딱 들어가는 느낌? 깨끗해지다가 초코로 갑자기 쏙. 민트 맛을 더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민트 밀크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복잡한 표정인데요.
민트 초코 우유에서 초코만 뺐어요. 민트랑 우유랑 들어가서 달달한데 아이스크림 녹인 우유 같기도 하고. 마지막 도전 음료는 민트 아메리카노. 겉보기엔 평범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데 대체 어떤 맛일까요? 민트 아메리카노라고 해서 약간 색다른 맛을 생각을 했어요. 아메리카노 맛인데 민트 향이 코에 이렇게 딱 감도는 느낌? 가볍게 민트를 조금 즐기고 싶을 때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닿는 냄새가 상큼하니까 약간 깔끔하게 커피를 마시는 느낌이에요. 고소한 커피의 향은 살리면서 쌉싸름한 맛은 잡아주는 이색적인 풍미. 이런 메뉴들을 개발한 이유가 뭘까요? 치약이라는 생각 선입견을 조금 버리시고 다른 단맛 그리고 다른 음료와의 어울림, 조화 그런 것을 좀 느끼셔서 민트 초코 라떼를 드시러 오셨다가 다른 시그니처 메뉴들을 보시고선 이건 어떤 메뉴예요 하시면서 호기심에 주문을 하시는 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춘천에 계신 민초반 분들의 선택권들을 넓힐 수 있는 카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가볍게 오셔서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얻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꿈꾸고 있습니다. 민트 디저트의 성지인데요. 민초 음료를 정복했으니까 이번에 민초 디저트에 도전해봅시다.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민트 초코 쿠키. 자, 대체 어떤 디저트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곳에 특별한 민초 디저트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혹시 어떤 걸까요? 저희 가게는 버터바가 유명한데 민트 초코바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버터바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식감의 디저트 종류입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의 명물이라는 버터바. 하지만 미국 사람들도 민트 초코 버터바는 조금 생소할걸요? 사각 틀에 시트를 먼저 붓고요. 만든 필링을 펴준 다음에 오븐에서 잘 구워진 버터바를 실온에서 완전히 식혀 굳힌 뒤 냉장고에서 시원하게 숙성시키면 완성! 어디? 기본 버터바와 맛을 비교해봅시다. 지금 되게 예쁜 유리 그릇에 남겨 나왔거든요. 버터바가 식감이고요. 민초바가 이런 식감인데 되게 예쁘지 않나요? 굉장히 앙증맞죠? 이분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여러분 보통 브라우니 아시죠? 브라우니보다 조금 더 꾸덕한 식감이거든요. 버터 맛도 엄청 많이 나고 풍미가 되게 좋아서 많이 즐겨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색깔부터 확 튀는 민트 초코 버터바 차례. 요즘 유튜버들은 다 한다는 근접샷을 제가 찍어볼 건데요. 민초 단면이 굉장히 초록색으로 예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되게 받으면 기분 좋은 색감인 것 같거든요. 사실 민트 초코바는 항상 완판되는 메인 메뉴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호불호가 갈려도 찾는 손님이 있다면 얼마든지 민트 초코바를 준비해 놓을 거라는 사장님. 손님의 취향이 어떻든 누구나 자기 스타일의 버터바를 즐길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럼 이제 진짜 민초 버터바 먹어볼게요. 물리장 계속 들어가는 이유가 쫀득쫀득한 거 위에 이렇게 바삭한 표면이 바삭해요. 그래서 약간 쫀득하다가도 바삭하고 뭐라 하지? 겉바속촉이라고 하나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제가 민트 잘 안 먹어봐가지고 살짝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민트가 엄청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아요. 초코가 굉장히 달콤하고 거기다가 민트를 싹 얹은 느낌이라서 나는 약간 민트가 궁금한데 도전하기 무섭다 하는 분들 이거 한 입 먹어보시면 생각이 조금 바뀔 것 같아요. 버터바가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다양한 맛을 늘리면은 오시는 분들이 더 지루하지 않고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카페 중에 굳이 저희 가게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내 민트 초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버린 홍은혜 리포터. 넘어갔어. 안 어울릴 듯 어울리는 민트와 초코의 만남.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인가요? 민초단? 아니면 반민초단? 어느 쪽이든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세상. 전혀 다른 민트와 초코의 조화처럼 우리도 개성 있게 하지만 조화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자고요. 네, 민트와 우유의 만남, 민트와 아메리카노의 만남. 와, 저 카페는 정말 민초의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이제 민초단의 한 일원으로서 그래요? 네, 저 민트 메뉴들을 보니까 참 눈길이 가더라고요.
민트 초코를 줄여서 민초였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이고. 아니 아까 그 리포터 분께서 음료수도 민트 스타일로 드시고 네. 디저트도 민트 스타일로 드시고 맛있으니까요. 입이 좀 얼얼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맛있게 드셨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저도 민트 초코 제대로 한번 먹어봐야겠다. 계속 당깁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대중적이고 평이적인 그런 맛들로만 메뉴판이 세워져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네. 저런 다양한 맛의 시도가 있어야만 우리 식탁이 더 다채로워지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아마 네. 민초를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런 메뉴들도 한번 찾아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달달한 춘천 민트 초코 소식까지 접하셨고요. 생방송 강원 365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메시지를 접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친구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와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입니다. 삼행시 미션을 저희가 접수받고 있는데 오늘 삼행시 주제는요,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로 삼행시 작품들 작성하셔서 카카오 친구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그중에서 한 분 뽑아서 믹서기를 보내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순천으로 떠나볼 텐데요. 네네. 앞서서 저희가 민트 초코의 매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맛있는 디저트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죠. 침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네. 어떻게 할 겁니까? 맛있겠죠? 예. 자, 특별한 디저트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몸에 좋은 음식들 많이 챙겨 드시죠. 하지만 지친 일상의 마무리, 나에게 주는 보상, 달콤한 디저트의 유혹을 이기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디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디저트 없을까요? 아니 왜 없겠어요. 오직 우리 밀과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믿을 수 있고 마시면 맛, 건강이면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그곳.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강 디저트 카페에서 행복 충전 해보실래요? 건강관리도 즐거워야 한다는 헬시 플레저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며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힐링의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진 이곳은 건강 디저트를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먹거리만큼은 정직해야 한다는 사장님의 오랜 신념과 고집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니 여기가 건강한 디저트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왔는데 오니까 특이한 게 참 많은데 제가 이곳에서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것들 뭐 있습니까?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대추차 추천해드릴게요. 대추차 좋지. 네네네. 대추차하고 또 혹시 디저트로 있다면 어떤 거? 흑임자를 만든 흑임자 케이크 추천드릴게요. 야, 대추차하고 흑임자 케이크 조합. 네네네. 요거 괜찮네. 네네. 그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흑임자 케이크는 이 집의 대표 디저트인데요. 유기농 우리 밀과 우리 땅에서 자란 흑임자가 듬뿍 들어가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변기령 씨는 아이들을 위한 간식거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제빵을 시작했는데요. 몸에 좋은 식재료를 이용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면서도 입맛을 만족시킬 방법을 찾았던 거죠. 엄마의 사랑이 담긴 레시피들이 디저트 카페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대추차는 요즘 더욱 인기 있는 메뉴인데요. 면역력을 키우는 사포닌 성분이 가득하기 때문에 환절기 건강 관리에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테마로 잡은 만큼 카페에는 조금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마치 숲에 들어온 듯 은은한 향이 느껴지는 이곳은 편백나무를 이용해 꾸며졌습니다. 지치고 답답했던 일상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해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죠. 방땅들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흑임자하고 네. 여긴 또 대추차. 대추차. 오늘 건강한 디저트를 찾으러 이곳에 오라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 자, 그럼 제가 이제 맛을 좀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을 보겠습니다. 야, 이게 기대가 되네.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서 평소에도 수제차를 즐겨 마시는 양성화 리포터인데요. 어떤가요? 진하네요. 네네네. 대추하고 꿀만 들어간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먹었던 대추차는 네네. 그냥 단맛이 너무 진했는데 아. 이건 어딘가 모르게 이제 고향의 향이 너무 약간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네네네. 대추차 한 입에 높아진 기대감. 과연 사장님이 추천한 흑임자 케이크도 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 거의 다 아십니다. 양성화는 디저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단 걸 별로 안 좋아한다. 네네네. 장평이 다 있어요. 근데 네. 달지 않아. 고소하네. 네. 흑임자 그 맛이 있죠. 네. 아니 맛있네. 만드는 과정 제가 혹시 볼 수 있습니까? 네네네. 옳다구나. 요거지. 가보시죠. 야, 좀 전에 저희가 그 대추차를 마셨는데 네네네. 이게 지금 대추예요? 네네네.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색깔 자체가 일반 대추랑 색깔이 많이 다른데 네네네네. 이 전처리 과정이 어떤 과정이 지금 거쳐진 아, 거예요? 네네. 먼저 이렇게 살짝 제가 찜기를 짜요. 예, 감초를 조금 추가했어. 네. 이제 꿀이랑 네. 이렇게 숙성 과정을 12시간 숙성 과정을 거쳐요. 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사장님께서 전문적으로는 제빵이라든지 네네네. 뭐 만드는 방법들을 배우신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아닙니다. 정말로? 네네네. 빵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릴 때 이제 친정에서 네.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고 해서 그러는지 네. 뭐 제가 잘하는 건 아닌데 네. 제가 기존에도 이렇게 카페 하기 전에도 만들어 먹던 거였어요. 아, 평상시 댁에서 네네네네. 원래 했던 방식이네요. 네네네네. 자, 이제 다음 과정 어떤 과정 하면 돼요? 만들어 볼까요? 이제 만들어 이게 보죠. 다 만드는 마지막 과정이거든요. 네네. 네네. 이제 어겨줘야 돼요. 네. 네. 오랜 시간 잘 고아낸 대추고를 껍질이 다 갈릴 정도로 으깨주어야 하는데요.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와, 지금 짜는 건데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맛있죠. 엄청 맛있죠. 제가 하는 게 어떤 맛인지 제가 네네. 한번 드셔보세요. 마셔볼게요. 오, 보세요. 오, 이렇게 오. 대추의 맛과 향을 오롯이 담아낸 대추고. 진짜 꿀 먹는 것 같은데. 네네. 진짜 약간 건강식이 확실하다. 건강한 음료가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완벽하게 듭니다. 이야, 이거 제대로네. 따뜻하게 풀린 봄 날씨에 나른해지기 쉬운 오후. 향긋한 차와 건강한 디저트가 더 절실해지는 시간인데요. 카페에도 한 잔의 여유를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건강한 디저트 맛에 빠져 또다시 찾게 된다는 단골들이 대부분인데요. 수제차 같은 걸 이렇게 먹어보면 좀 뭐라 그럴까 건강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까요? 예, 그런 맛이 난 것 같아요. 안 달아서 좋고요. 이제 거기 이제 재료에 이제 넣는 그대로의 그 맛이 이렇게 느낌이 오고 또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이곳. 좀 더 건강하고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보완할 점들을 그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이제 밤 늦은 시간이 돼서 네네네. 손님들은 다 가시고 네. 나 홀로 시간. 네.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하십니까? 어때요? 행복하죠. 정리도 하면서 또 뭐가 부족한지, 네. 뭐가 잘 된 건지 정리할 시간이죠. 새로운 또 공부를 하는 시간도 네네네. 필요하기도 하고. 앞으로 뭐 어떻게 좀 계획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좀 있으세요? 사람들이 와서 정말 편안하게 그냥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 또다시 이제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죠. 맛과 건강을 모두 포기할 수 없다면 좀 더 현명하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신선한 우리 밀의 깊은 풍미는 살리고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맛있게 빚은 수제 디저트. 보다 즐겁고 건강한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지난 주말 강원도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네네. 도민들 모두가 정말 애를 태웠습니다. 다행히 불은 잡혔지만 그 피해 상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산불 피해 지역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앞으로의 복구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이 10km 떨어진 동해시 등대 마을까지 다다른 겁니다. 불은 도로와 산등성이를 따라 사방으로 퍼지고 주민들은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가 물을 뿌리며 사투를 벌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난 2019년 강원 영동 지역을 휩쓸었던 화마가 남긴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큰 아픔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이 화재 현장을 찾아 화마가 남긴 상처의 흔적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참한 화재 현장,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무서운 공포로 다가오는 산불. 올해는 부디 그냥 지나가길 바랐건만 올 봄에도 어김없이 산불과의 처절한 싸움이자 불같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2022 동해안 산불 그 후 그 피해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저 내려간 게 하면 막 저 집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활활활 막 타. 빈다리 거기서 막 불이 막 타더라고. 저 집 높은 집 있지요. 거기 하고 여기 하고 탄이라고만 뭐 매람도 없어. 이래 불이 갑자기 이래 넘어오는 거는 나는 아직도 모르. 그러고 불이 한 군데 와서만 서방들이고 사람들이 끄기가 싫은데 저쪽 동네 같지 이쪽 동네 같지 저쪽 동네 같지 한 게 사람은 작지 물은 작지 이러는 게 바람 한번 불면 불이 확 가버리고 막 이래. 강릉 옥계에서 시작된 산불이 순식간에 동해시 묵호에 자리한 등대마을까지 번졌는데요. 이번 산불로 전소된 펜션 건물입니다. 어디 한 군데 옛 모습을 찾아보긴 어려운데요. 녹아내리고 무너지고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합니다. 네,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이곳은 플라스틱인 것 같습니다. 이 플라스틱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녹아서 훼손이 됐다면 정말 이 불길은 얼마나 강력했는지 차마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아비규환이라는 단 4글자로 차마 다 표현이 될까요? 이번 화마가 핥히고 간 상처는 생각보다 더 깊고 강력했습니다. 이젠 더 탈 곳도 없이 눈에 보이는 사방이 온통 산불 피해지라 이제 이 마을 전체엔 적막감마저 감돌 정도입니다. 이곳은 한 민가입니다. 지붕부터 무너져 내려서 안쪽까지 뭐 하나 성한 것이 없이 모두 불타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집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왜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요. 저희 시는 지금 이재민이 이제 한 60여 명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산불 피해 면적은 이제 2,700헥타르 정도가 이제 소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80여 채에 달하는 이제 주택, 창고, 뭐 사찰, 문화재 이런 것이 소실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체계적이고 이제 항구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한 다음에 저희들이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재민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임시 주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립식 주택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LH 임대주택 등을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첩첩산중에 뿌연 연기가 뒤덮였고 진화헬기는 쉴 새 없이 물을 퍼붓습니다. 진화 인력들은 산속으로 들어가 잔불을 정리하며 남은 불씨를 잡아냅니다.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울진 삼척 산불 진화 작업에는
헬기 51대가 동원됐는데 처음으로 군 헬기까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삼척시 원더급 산불 일대에 투입하기로 했던 헬기 10대 가운데 대부분이 울진으로 이동하면서 삼척 지역 진화율은 어제 80% 이후 큰 변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헬기가 안 와서 지금 진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응봉산이 상당히 지금 악산인데 지금 인력으로 진화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헬기가 반드시 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임체 헬기 한 대가 뜨고 있습니다. 오늘 뭐 언론에 전부 다 나왔지만은 지금 울진 삼척 지역에 오늘 82대가 오늘 투입이 된다 그러는데 단 한 대도 안 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지금 군병력 공무원들이 지금 온 지금 이 화재지에 다 들어가 있는데 헬기가 안 와서 지금 진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삼척시 원더급 402는 일단 산세가 워낙 험한 데다 산 정상 근처에서 불이 나 헬기 진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곳은 재난본부에서 조금 더 들어온 화재 현장 가까이에 들어와 봤습니다. 근데 지금 헬기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요. 주변의 모든 산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는데 이 유명한 악산에, 험하기로 유명한 산에 헬기가 아닌 이렇게 우리 군 장병들이 삽을 들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긴급 투입된 군 장병들이 진화 작업에 일손을 보태는데요. 지금 헬기가 동원되는 상황을 확인하셨나요? 오전에 방송에는 뭐 엄청 나온다고 했는데 단 한 번도 온 일이 없어요. 이 주민들은 애타게 기다리는데 단 한 번도 안 온다는 거.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임찬 헬기 하나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외에는 단 콧방에 하나 안 보일 정도로. 진화 헬기가 울진 지역에 집중 투입된 데다 진한 연무와 자욱한 연기 탓에 쉽지 않은 진화 작업. 네, 이곳은 울진과 삼척의 경계에 있는 고포 마을입니다. 이곳도 주변 산은 모두 탔고요. 민가 일부가 이렇게 타서 지금은 흔적만 남은 상황입니다. 울진 나곡리 고포 마을 역시 피해가 큽니다. 이게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어머님이 유일 남은 장입니다. 여기 거실에도 뭐 에어컨도 있었고 냉난방기도 있었고 저기 컴퓨터도 있던 자리 전부 재료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무섭네. 주민들을 먼저 대피시키느라 정작 자신의 보금자리는 돌보지 못했고 이렇게 전쟁터가 됐는데요. 아직은 엄두가 안 나네요. 솔직히 뭐 어떻게 될지를 아직 정해지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뭐 여기 삶의 터전이니까 모든 걸 좀 과거를 생각할 수 있는 뭐 아버님, 어머님 뭐 유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챙기고 저 개인적으로 필요한 걸 챙겨야 되는데 그 주민들 대피하러 2번 갔다 오니까 이제 진입이 못해요. 불이 벌써 붙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도 못 건졌습니다. 수십 년을 살던 집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으니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잿더미가 된 이 집을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뿐인데요. 화마가 지나간 또 다른 지역인 삼척시 원더급 월천리에도 폐허로 남은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가전은 물론 세간살이 하나 남지 않은 이 애타는 마음을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제일 급한 게가 뭐 있습니까? 뭐 아직 뭐 판단을 해봐야 알지. 아이고 이게 판단해야 알지. 그러니까 이게 집을 빨리 지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주는 게 들어가게 원하지. 강릉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화마는 약 90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하루빨리 복구 작업이 진행돼 피해 주민들 모두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피해 상황이 참 심각하죠. 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올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의 70%가량이 인재라고 합니다. 네, 우리 정말. 모두가 다 경각심을 갖고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모두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네네. 피해 주민들은요 모두 생활안정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자, 아무쪼록 안전하게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정말 경각심을 갖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고요.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메시지와 댓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영상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기님께서 먼저 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계속되는 수기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민트 얘기까지 또 해주시네요. 네. 그리고 다음 메시지는요, 김몽희님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각종이 좋은 성분이 많다는 말씀을 네, 해주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주연님도 보내주셨네요. 네, 한지에 대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산불에 대한 메시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린님께서도 보내주셨네요. 당나무에 대한 이야기 보내주셨고요. 네. 계속해서 민트 이야기까지 민트 아메리카노 보내주셨습니다. 말씀까지 네. 해주십니다. 자, 이제 삼행시 작품들 저희가 오늘 청와대로 삼행시 주제를 정해드렸죠. 과연 어떤 작품들이 도착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운 띄워드릴게요. 좋습니다. 청소기가 고장났네. 와. 어떡하지? 대. 대걸레로 쓱쓱 밀어야지. 네, 설악지기님의 삼행시 전해드렸고요. 간결해요. 그리고 숨쉬기 운동주님. 자, 운 띄워드립니다. 청년 때부터 와. 와이셔츠 입었다면서 대체 입기만 하고 아직도 남편은 다림질 할지도 모르는 건지 셀프로 하지 내 손 빌리지 말고. 예. 예. 링클 프리 하나 사드려야 되겠네요. 네. 예, 다림질 잘하시죠? 잘하죠. 네, 그래야 사랑받습니다. 완전 잘합니다. 예. 그리고 595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청춘이 다 갔다고 생각한 30대인 저에게 와. 와보라고 하신 아빠가 대단한 게 아니라고 오늘을 사는 지금이 청춘이라고 다독여 주시네요. 고마워요, 아빠 하십니다. 멋지시네요. 오늘도 저희는 청춘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린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자, 청색에 더 예뻐지는 와우, 봄이 왔어요. 대학 가득 모든 곳에 활기가 가득 찬 모습이 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네, 저희도 보고 싶네요. 토끼처럼 깡총깡총님 보내주셨습니다. 청정지역 바로 이곳 제가 사는 고향에 와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네.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우선 예쁜 제가 있고요. 맛집도 정말 많거든요 하셨습니다. 예쁜 토끼처럼 깡총깡총님이 계신다고. 네, 그 멘트가 참 마음에 드네요. 그러게요. 자, 오늘의 당첨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첨되신 분은요. 누구일까요? 짜잔! 숨쉬기 운동중님께서 보내준 삼행시가 당첨이 되셨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가정용 믹서기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도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내일은 저희 산불 피해 극복 특별 생방송이 있는 관계로 맞습니다. 하루 쉬고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